네, 안녕하십니까. 센티움 학원 한대국어 담당 국어강사 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대국어 내신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고요. 직접 만나뵙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너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서는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 한대국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작년 기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작년 기출뿐만이 아니라 한대국어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던 국어의 특징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린 뒤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는 수업에서 그런 건 어떻게 녹여냈는지를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센티움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치 세정학원, 대치 명인학원, 그리고 반포 속림학원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오전에 지수종합반 수업도 하고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압구정 지역에서는 2008년 정보학원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때에도 저는 압구정고, 현대고, 한대국어 등을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한대국어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한대국어에 대한 경험도 많고 선배들도 많이 가르쳤고 또 한대국어와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뒤에 바로 한대국어 내신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작년 시험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또 한대국어가 그 이전부터 계속 어떤 특징들을 가졌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선택형 18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서논술형은 2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전체 20문제인데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근데 사실 한대국어가 항상 출제 문항수가 많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23문제, 25문제, 많이 갔을 때 28문제까지도 간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적었는데 작년은 특별하게 더 문항수가 적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문항당 배점이 좀 높은 편입니다. 문항당 거의 4점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배점은 더 높습니다. 문항당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 자체의 비중이 높은데 이건 원래 한대국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서문술형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배점이 높게 출제되는 경향을 띠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술형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서술형이라는 게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뭐라고 써야 되는지를 는 것과 그것을 직접 글로 써내는 건 많이 달라서 내가 뭐라고 써야 할지를 직접 글로 써보는 연습, 서술형 답안으로 써보는 연습 정말 많이 꼼꼼하게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자, 시험지 페이지 수는 12페이지인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20문제죠. 그런데 페이지는 12페이지. 무슨 얘기냐? 한 문제당 활자량이 굉장히 많은 형태다. 그래서 시험 시간 50분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시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한대국어가 뭐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문항수가 조금 더 많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특징을 갖는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 가지를 정말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교과서, 그 다음 부교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사실 국어는 암기 과목에 가깝습니다. 완벽하게 시험 보는 범위의 정보들을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이게 맞나? 3번일까? 4번일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한대국어 스타일의 문제들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수능형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서술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서술형을 써보는 연습을 정말 꼼꼼하게 많이 해서 딱 받았을 때 고민하지 않고 어떤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경지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런 문제들을 모의고사 형태로 좀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학교 시험이 좀 낯설게 느껴지거나 좀 까다롭게 느껴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형태가 익숙해질 때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는 거.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험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교과서는 비상 과간수 국어 교과서를 쓰는데
교과서보다는 부교재를 또 많이 쓰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부교재는 매년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EBS 올림푸스에서 출간된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집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 거기에 학력평가 모의고사 한 회분을 선정해서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험 출제 작품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교과서 비중하고 부교재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뭐 현대시, 현대소설은 똑같고, 독서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없지만 문법을 거의 교과서에서 출제를 했고, 부교재에서는 문법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지만 비문학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대5의 비율로 출제가 됐었고요. 또 출제할 때 현대시 섞어서 출제하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주요 문항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문제가 이제 1번 문제고요. 가와 나의 공통점을 적절한 것. 가는 자화상이라는 교과서 작품이고 나는 여성이라는 부교 작품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유형인데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예요. 수능형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 특징을 갖는 학교입니다. 보시면 가와 나의 공통점인데, 이 문제는 사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뭔지를 떠올려서 선지에서 찾는 유형으로 푸는 게 맞는데, 그렇게 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공통점인지 계속 생각해보고, 이게 공통점인가 보다, 그것이 선지에 있나, 이렇게 푸는 게 쉬운 풀이는 아니라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교과서 작품이고 교과서 작품은 아무래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화상을 가지고서 자화상에 해당하는 특징이 아닌 걸 제거해라. 왜냐면 둘의 공통점이니까 얘에 해당하지 않는 특징이 이 둘의 공통점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 중에 여승의 특징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둘의 공통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논리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 방식대로 푸는 거 안다라는 것과 그 방식이 익숙해서 정말 잘 활용해서 풀 수 있다, 좀 다른 부분이라서 안다 정도가 아니라 익숙하다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을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가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푸는 문제인데, 보기는 무엇이 주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기가 일단 나오면 딱 얼어요. 외부 정보니까. 내가 이걸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보기에 나온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보기를 모른다 해서 문제를 전혀 풀 수 없는 유형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면, 이 문제는 꼼꼼히 풀어봐서 별거 아니네,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네, 난이도를 정확하게 체감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수능형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원 수령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 7.5점, 밑에 7.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할 때 보기의 하나의 감각과 다른 영역의 감각에 해당하는 심상을 순서대로 쓰시오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문장 형태가 아니라 단답형 형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기는 나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하여 시간 순서상 가장 빠른 연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몇 번째 연이 제일 처음으로 시간 순서상 나올 수 있는지, 그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는 형태라서 이것도 문장으로 쓰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길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흔치는 않아요. 현대국어가.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해보고 써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 아주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고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런 보기 박스를 주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필요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한 그런 문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문현상과 같은 변동이 모두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밑줄이 요거예요. 구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구틴이 구친으로 발음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디귿, 히읗이 합쳐지면서 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그 티읕이 이를 만나서 구개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모두 사용된 단어를 찾아라니까, 지금 앞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 뒤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 의문 변동에 대해서는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실제 사례 분석. 그래서 다양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많이 분석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을 계획할 때 1주차에는 일단 개념을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데 개념을 막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개념은 확실하게 설명을 한 뒤에 이렇게 사례 분석을 좀 최대한 많이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굉장히 이제 수능에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 반대예요. 이건 뭐냐면 사례를 먼저 주고 사례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례를 분석하는 유형. 그러니까 이것도 수능에 많이 나오는 수능형 문제인데 이런 문제 유형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에 가장 학생들이 힘들게 했던 문제인데 선운수령 2번이고 전체 마지막 문제예요. 거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6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을 읽고 A, B를 주어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쳐 답지 쓰시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아주 단순하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충분히 무슨 의도인지 파악해서 쓸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의문 변동인데 한 문제에 이제 독서 문제와 그다음에 의문 변동 문제가 섞여 있는데 이게 9점이에요. 이게 9점이라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의문 변동을 모두 작성해라라고 되어 있고 요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가에 대한 거 6점짜리에 대한 거고 이게 나에 대한 거 9점짜리에 대한 거 이제 답안 형식을 주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답안 형식을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답안 형식을 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기출문제 분석을 좀 마치고요. 그래서 학습 방향을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수능형 문학감상 독서 준비 문법 문제도 필요하고 확실한 문법 암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별 저희 수업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면 1주차 때 문학이랑 문법의 기본 요소 정리를 한번 싹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개념 정리를 싹 하고 2주에서 5주차 때 교과서 작품, 교과서 내용, 그다음 부교재 프린트 등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5주차 때쯤 되면 시험 범위가 확실하게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뭘 하냐면 저희만의 이제 킬러 컨텐츠인데 정밀 타격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아예 한 대 보고 시험지랑 똑같이 생긴 그 틀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모의고사를 5주차 때 3번, 6주차 때 3번 과제로 줄 거예요. 그리고 시간 50분 딱 재서 풀어봐라. 12페이지, 10페이지, 뭐 11페이지, 12페이지 해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 시험은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이런 시험지 형태로 그러면 내가 50분에 풀 때 이 정도의 속도감, 시간 감각으로 풀 수 있구나를 6번 연습할 수 있게. 그리고 6주차 때 그걸 정확하게 풀이를 해주는 수업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시험지가 낯설지 않고 1학년 중간고사는 첫 시험이니까 정말 아이들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수업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과제는 저희 자체 교재 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오답 문제지인데 저희가 매주 과제가 나가고 그걸 아이들이 해오면 저희 조교 선생님이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몇 번 문제를 틀렸는지 다 체킹을 해서 그 문제를 따로 모아둡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다 고를 수 있게 소트 형태로 편집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100번 중에 뭐 20번, 21번, 24번 뭐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 그 문제들만 빼서 개인 오답 문제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5주차 때 줄 거예요. 6주차 때. 그러면 아이들이 딱 끝난 순간에 그걸 받았을 때 와, 나 왜 이렇게 두꺼워? 많이 틀렸다는 얘기고 나 되게 얇어. 좀 자신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개인 오답 문제지를 제공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밀타격 실전 모의고사는 완전히 한 대 보고 스타일의 모의고사를 2주간 3일씩 6번 제공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가 확정된 후에 제작을 해서 주고요. 학교랑 완전히 동일한 형식, 동일한 문항수, 동일한 시간으로 높은 난이도 좀 높게 해서 모의고사를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관리는 뭐 사실 이제 시험 수업할 때마다 이제 수업 끝나기 전에 뭐 문자 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뭐 카톡이 됐든 아니면 뭐 DM이 됐든 패밀가 됐든 문자가 됐든 해서 끊임없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잘했니? 뭐 부족한 부분 없니? 그냥 넘어간 거 없어? 이렇게 계속 물어봐서 좀 아이들을 꼼꼼하게 잘 다독여서 시험 준비 타이트하게 하겠다라는 관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학원 측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를 배우다 김욱이었습니다.